안녕하십니까. 5월 9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오늘은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5월 9일 밤 12시 자정을 기해서 그가 퇴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간략하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17년 5월 10일 그는 취임사에서 헌법에 서약하고 국민 모두에게 그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에게도 가슴에 팍 닿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연다.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다 함께 동등하게 대우하고 포용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할 것이다. 그리고 수시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과 소통하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그래요. 광화문 어디인가 집무실에서 나와가지고 수시로 광장에서 청년들과 가까이 있는 남대문 시장에서 시장 상인들과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소통하고 수시로 기자회견을 하겠다. 나를 반대하고 비판한 사람 가운데도 훌륭한 인재는 반드시 기용해서 쓰겠다. 우리는 이 공약을 듣고 그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도 이게 무엇이 잘 돼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희망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그 앞에 대통령이 워낙 불통의 소용돌이 끝에 사법 처리되고 구속되는 이런 불행한 비극적 종모를 보았기 때문에 이건 잘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취임하자마자 곧 이어 8월, 9월 외국을 나가면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과제는 북한으로 하여금 탄도탄 미사일과 핵 개발, 핵폭탄의 제조 사용을 금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우선이고 유엔 제재를 우선 풀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임기 초반부터 거기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 진보 정권으로서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가장 깨끗한 정권을 5년 동안 반드시 유지하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겠다. 이런 약속을 하였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5년 동안 김정은으로 하여금 탄도탄 미사일 그리고 핵 개발 그리고 핵폭탄 제조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했어요. 유엔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김정은이 방패막이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이 정권 마지막 국가정보원장 박지원의 입을 통해 가지고 내가 생각해도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실토하게 했어요. 종전선언하고 제재 완화하고 대화하면 핵을 포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말짱 허위였고 그것이 전국적으로는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의 본색을 드러냄으로써 김정은으로 하여금 남쪽을 적화하는 대남 적화 전략 전술의 훌륭한 토양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만들어 줬다. 그리고 그 사이에 부패가 만연했다. 이제 그 5년을 마무리하면서 6일 전인 지난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정시에 개회되는 10시, 오전 10시를 오후로 미루어 가면서 국회에서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금수완박이라고 하는 위헌적인 법률을, 위헌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인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위헌 법률을 위헌적 절차로
국회에서 방매질을 해서 자기에게 넘어오는 것을 정례 국무회의 시간까지도 오후로 미루어서 이를 방매질해서 서명 공포하고 오늘 이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헌법적 약속에 국민에게 어떤 희망을 던져주나 진행 과정은 철저하게 이것을 지키지 않았고 종북주사파 김정은의 토양을 만드는데 골몰했고 끝내는 5년 동안 그 자신과 이재명 등 권력 실세들이 저지른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깊이 넓게 쌓여있는 이 부패를 스스로 사법 처리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스스로 사면받기 위해서 그래야 검수완박법을 방매질하는 것으로 이 정권의 끝을 장식했다. 관변 여론조사 기관이긴 하지만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그 임기 말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 보이는 것은 우리가 체험적으로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작은 관변 여론조사 기관은 40% 내외다. 어떤 분은 10% 이하에서 그만둔 분들도 있고 이런 데 비춰보면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안고 일단 그만두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지지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기관이 물어본 바에 의하면 아주 최근 여론조사도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지지하느냐 그러니까 1. 코로나 극복을 잘했다. 2. 외교를 잘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80% 이상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지하는 국민들이 과연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그런 판단밖에 할 수 없느냐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어떻든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과 그 집권 세력들은 선동선전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우리야말로 가장 민주적이며 진보적이고 그리고 평화 무드로 전쟁 도발의 위험을 억제했다. 여기에 현혹시켜 가지고 이 정권, 이 대통령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아 보인다. 여기에 그들의 선동선전이 성공했고 이제 3월 9일 대통령 선거 결과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에게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을 증오하게 만드는 원한에 사무치는 감정으로 그를 바라다 보게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 실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그렇게 몰아가는데도 이들은 성공했다. 두 개의 공화국으로 심각한 지역 갈등을 자극했고 그래요 한쪽 지역에 편들어 가지고 그들이 호응할 만한 여러 법률 입법 조치도 했고 그래 그 선동선전에 성공함으로써 3월 1일 대통령 선거 결과 완전히 두 개의 공화국을 심어 놓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이게 제가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하늘의 도리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인다. 이건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일이다. 이게 가장 깨끗하고 가장 양심적이며 가장 민주적이고 남북 문제에 있어서 우리만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선동선전에 현혹된 다수 국민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지지하고 그 지지를 바탕으로 하여 대장동 게이트의 현행범 제가 왜 현행범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유동규 등 그 일당들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대장동 사건 그의 졸개들의 재판 과정에서 재판 때마다 그 주범은 이재명이라 하는 증언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제가 현행범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성남시장을 했고 지사를 했던 경기도가 아닌 지역에 지금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들의 선동선전이 가장 표본적으로 먹혀 들어가고 그래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재명 지지표가 많았던 그래야
이재명 지지를 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을 증오의 대상으로 삼기에 딱 적합한 표본이 되는 개항구에 그를 내세워가지고 그에게 이제는 방탄조끼까지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짐으로써 그에게 다가올 사법 처리에 있어서 체포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신분을 갖기 위해서 그 지역에 내세웠다.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양심이 마비된 자들이 아니라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정권을 유지하고 지극히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래야 정권 교체에 따른 사법 처리의 위험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그들은 발부동 치듯이 국민을 편가르고 그래야 한쪽 편이 한쪽 편을 증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반드시 하늘이 징벌을 내리고 하늘이 민심을 움직여서 한때 그들이 선동선열에 속아서 거기에 탄익했던 국민들도 이걸 정신이 들게 하는 그런 날이 빠른 시일 아래 오지 않으면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 아래서 같은 국민으로서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인 우리로서 국민인 우리끼리 서로 적대하는 이런 시대를 마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에게 남은 숙제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일 새로운 윤석열 시대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일단 희망을 갖고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인 우리끼리 편가름을 하고 우리끼리 정오하고 우리끼리 분노하고 하는 이런 시대를 마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리면서 내일을 맞이하여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